자, 2차 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시에서도 이제 검사 제작의 절차에 대한 부분에 속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블룸의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표를 기억하시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된 문항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 정식 능력에서 고등 정식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지요. 자, 그럼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이나 아이디어, 자료를 기억해내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술을 할 때는 정의한다, 기억한다, 확인한다, 습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다라고 했죠. 자, 이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나 사물의 뜻을 파악하는 능력이고, 번역한다, 해석한다, 다른 말로 진술한다, 구별한다, 설명한다, 추리한다 등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좀 생각이 나시나요? 예. 뒤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긴 할 텐데, 근데 블룸만 이렇게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표 분류하게 돼서 이 예를 들어서 진술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롬런드라는 사람이 이 교육 목표 분류에 따라서 지시어를 이야기한 게 있어요.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에 따라서 학습 결과 측정을 위한 지시어라고 해서 뭐 지식 같은 경우는 확인한다, 명명한다, 규정한다, 설명한다, 열거한다 이런 식으로 그 학습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그 진술하는 지시어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표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교육 목표 분류학에 따라서 문항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좀 전에 정의를 봤듯이 기억을 회상하거나 재인하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죠. 그리고 목표 진술로는 정의하다, 기술하다, 뭐 찾아내다, 열거하다, 짝짓다, 약술하다, 가려내다, 진술하다. 예, 이런 형태의 이제 목표의 진술이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문항을 한번 볼게요. 기억하다, 뭐 찾아내다의 문항의 유형은 이렇게 우리나라 이조시대의 22대 왕은 누구누구누구이다. 가로넣기 문항이라든지 그 해당하는 것을 골라서 번호를 넣어라. 그 기억해야지 우리가 넣을 수 있죠. 기억해서 회상하는 거, 재생하는 거. 지식에 관련된 문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해 쪽을 볼게요. 자, 이해에서는 이미 배운 내용의 의미와 뜻을 파악하는 능력. 그래서 요거를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목표 진술을 보면 예측하다, 설명하다, 의역하다, 일반화하다, 구별하다. 자, 이러한 진술들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해 평가 문항의 예시로는 자, 이렇게 지문이 나오죠. 이 지문이 나오는데 글 기억으로 미루어 보아. 예, 이 글 앞에는 어떤 내용의 글이 올 수 있을까? 이 글 기억으로 미루어 보아. 비단자락 휘감는 듯한 바람이 하루 종일 분다. 제주도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은 무엇을 해야 좋을까? 이곳은 바다라기보다는 잔잔한 호수, 거울같이 맑고 푸르고 잔잔한 물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의 글을 미루어 보아서 이 앞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 이런 문항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적용에 관련된 것. 우리 적용은 구체적인 또는 새로운 장면에 내가 지금 이미 배웠던 거를 거기에다가 적용해 보는 거, 활용해 보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변환하다, 뭐 조종하다, 풀어내다, 예, 사용하다, 관계짓다, 나타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목표 진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시 문항을 한번 살펴보죠. 자, 적용이라는 것의 평가 예시 문항을 보면 물을 끓이고 있는 주전자의 뚜껑을 자주 열면 물은 늦게 끓는다. 왜냐하면 하고 뭔가를 그 뒤에 나오는 말을 관계를 지어줘야 되죠. 예, 이 주전자의 뚜껑을 자주자주 열면 물이 늦게 끓어요. 김이 이렇게 나가니까 아무래도 늦게 끓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고 여기에서 이제 찾아주는 문항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또다시 네 번째 분석을 볼게요. 자, 분석에서는 상호관계 이해를 위하여 주어진 자료의 구성 및 내용을 분석하는 능력이다. 상호관계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죠? 목표 진술에 보면 구분하다, 식별하다, 여기도 찾아내다, 예, 그리고 탐색하다, 가려내다, 예, 이런 목표 진술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을 한번 살펴보죠. 분석 평가 문항에 보면, 자, 여기는 다음의 진술문 및 결론을 읽고 그에 대한 비판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진술문을 읽고 그리고 결론을 읽은 다음에 어떠한 이 비판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내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려내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동반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 문항은 만들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항이요, 처음 만들 때에는 솔직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항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항들의 예시를 많이 찾아서 보고 그리고 만드는 연습들을 해봐야 되죠. 자, 종합 볼게요. 종합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독창적인 형태, 원리, 관계, 구조 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어진 자료의 내용과 요소를 정리하고 조작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요소나 부분을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는 능력.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합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술의 내용은 어떻게 하냐면 창조하다, 고안하다, 생산하다, 설계하다, 형성하다, 도출하다, 예, 구체화하다, 예, 이러한 진술들을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종합평가 문항의 예시. 자, 보기가 또 나와요. 보기에 어느 시인의 시가 있다. 이것을 읽고 그에 맞추어 3절과 4절을 지어보아라. 이 시에 맞추어서 내가 내용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지금 1절, 2절만 있으니까 그 뒤에 3절과 4절을 내가 고안해내고 창조해내고 도출해내고 뭐 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내용과 맥락이 전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관계된 맥락을 이어가면서 내용을 창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번 문항도 한번 볼게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되고 있어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두고 학생을 지도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학교, 가정, 사회, 정부 등의 제도를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학교 폭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하려고 한다. 자, 각자 나름대로 상정하는 이론, 가설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연구 계획서를 설계해 봐라. 어렵죠. 그쵸? 예. 전체적인 내가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 대한 어떠한 특성이나 정의도 알고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최근에 학교 폭력 사건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뭘 이해해야 돼요? 예, 정부의 제도 방침, 학교의 규정이라던가 사회의 제도 이런 것들을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상정하는 이론이나 가설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연구 계획서를 설계를 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 종합적인 어떠한 과제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평가 문항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평가예요. 자, 평가에서는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근거로 해서 그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목표 진술은 주장하다, 평가하다, 총평하다, 우리 총평 기억나시죠? 입증하다, 요약하다, 예, 표준화하다, 타당화하다, 이런 형태의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평가문항 예시를 한번 또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현재 한국의 외교 정책과 미국의 외교 정책에 사용되고 있는 원칙과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아래 글의 입장을 분석하고 평가해라. 예, 여러분들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뭔가 그런 원칙과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입장의 글을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지식과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지문에 있는 내용들, 예, 이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글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칙과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평가해야 되는 그러한 문항이에요. 예,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평가의 문항을 작성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정신 함량이 될 수 있는 문항들 같은 경우는 거의 선답형 이런 문항이 아니라 서술형, 서답형의 문항들이 많죠. 자, 검사 제작의 절차에서 우리가 아까 뭘 살펴봤었어요?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요걸 살펴봤죠. 거기에 해당하는 지식과 이해와 적용과 분석과 종합 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평가는 하나 빠져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요. 이 여러분들이 성취 기준에서 어떠한 형태의 행동 영역인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물질의 특성, 뭐뭐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요거는 지식이다. 요거는 뭐 이해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문항 개발자, 문항 제작자인 입장에서 요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이라는 것의 내용도 충분히 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요거를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2008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이원 분류표인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부분으로 이렇게 행동 영역을 나눠 가지고 문항을 이제 체킹한 거고요. 그리고 문항의 수와 문항의 비율을 이렇게 체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사 제작의 절차 부분에 이제 문항 카드 작성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문항 카드 작성은 요즘에 중고등학교에서의 성취평가 제도에서는 문항 카드라는 거를 이렇게 별도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앞에 봤던 평가 계획서와 이원 목적 분류표와 이런 데에 그 내용들이 다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이렇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따로 별도로 제작하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합니다. 자, 문항 카드가 있는데요. 이 문항 카드의 기능은 이게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문항이나 이미 제작한 문항에 대해서 그러한 그 문항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기술, 그리고 이 실제 문항의 내용과 답지하고 난이도 수준 이런 것들을 체크하죠. 그리고 제작 일시나 뭐 어떠한 해당 문항에 포함된 검사의 이름이나 관련된 특이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쭉 정리하는 게 바로 문항 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문항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좋은 문항의 좋은 문항이란 그럼 무엇일까? 예. 자, 그론런드라는 사람이 좋은 문항이란 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단어나 불필요하게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거나 불분명하게 제시된 그림이 있다거나 뭐 어떠한 종교성을 띠거나 인종이나 성별의 편파성을 띈다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문항이 아니고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어요. 근데 좋은 문항의 제작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복합적 수준의 사고력이 요구되고요. 여러 가지의 문항 제작은 아까도 우리가 저런 문항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장력도 앞에서 얘기했었던 문항 제작자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교과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력도 있어야 되고요. 문항 제작에 다수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문항의 유형이라든지 문항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제작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좋은 문항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좋은 문항 제작이 어려운 이유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뭐 우리가 좋은 문항이 있고 뭐 나쁜 문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뭐 좋은 문항을 우리가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뒤에 나오는 이런 최소한의 이런 조건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좋은 문항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좋은 문항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있냐라고 보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문항은 교육 목표하고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목표가 우리가 만약에 학습자에게 교육 목표를 국어의 어휘력을 관련해서 가르쳤는데 만약에 평가를 할 때 국어의 뭐 표현력을 문항으로 평가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학습자의 능력하고 다른 문항으로 평가를 하는 거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교육의 목표와도 일치하지 않고 학습자의 능력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육 목표를 반영하지 않은 문항으로는 평가를 해서는 안 되죠. 교육 목표와 그리고 문항의 내용은 일치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항에는 복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항의 내용에는 이거는 평가 문항이 단순히 지식의 기억이나 재생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이 학습의 내용과 과정도 이런 것에 초점을 둘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교육 목표가 왜곡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문항은 학습자의 분석, 비교, 종합, 이런 고등정식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게 좋고요. 문항은 그래서 복합적인 우리가 지식과 이해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학습자의 고등정식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문항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항은 또 참신성을 요구를 하죠. 참신해야 된다라는 말이 문항이 진부하면은 이게 학습자에게 도전의식을 주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가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문항이 좀 참신하고 좀 약간 최신의 트렌드도 반영하고 그러한 문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너무 생소한 문항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좌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한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는 고려해 봐야 되죠. 자, 그리고 문항이 모호하지 않고 구조화되어 있어야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문항의 구조화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되게 낯설을 거예요. 근데 문항의 구조화라고 하는 게 문항들이 명료하고 체계성이 있고 그리고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은요, 응답자한테, 우리 학습자들한테 무엇을 대답으로 제시해야 할지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응답자가 무엇을 답으로 제시해야 될지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문항의 내용이 모호하면은 학습자는 고등정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국어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문항을 만약에 냈다라고 하면은 되게 내용이 모호하고 범위도 되게 모호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국어의 표현력의 발달을 위해서 우리 국어 교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논하세요. 아니면 국어 어휘력의 발달을 위해서 국어 교사들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논하세요. 하면은 좀 응답의 내용과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무엇을 대답해야 되는지를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항은 모호하지 않고 구조화된 문항이 좋은 문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항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문항에 응답한 다음에 학습자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지 않는 문항은 문항으로서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항이 교육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면은 그 학습자에게 흥미와
도전의식 같은 걸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일은, 이렇게 도전의식과 흥미를 제공하는 일들은 교육의 질적 향상의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자 발전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항을 개발을 할 때 우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항으로 도전의식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문항으로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문항의 기준은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문항을 분류를 할 때요.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 머렌즈하고 레먼이라는 사람도, 이 학자들도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진위형 문항은 뭐죠? 예, OX 문항이죠. 예, True and False 문항이에요. 선다형 문항은 객관식 문항이죠. 연결형 문항은 아시죠? 그리고 논술형 문항, 단답형, 괄호형, 완성형 문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답형 문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론런드라는 사람도 이렇게 문항을 분류를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8장에서는요, 저희가 8장에서는 이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에 대한 거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문항이 이런 문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까지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선택형 문항의 진위형 문항과 선다형 문항, 연결형 문항은 어떠한 문항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문항과 예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문항 개발을 하는 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문항 유형뿐만이 아니라 문항 유형의 많은 예제들, 많은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그럼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대학까지 공부하고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항들을 다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항들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많이 보았던 문항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떠한 유형의 문항이었는지는 잘 모르셨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8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